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에서 항공사 취업을 돕고 있는 면접의 여왕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국내 항공사 채용 도용량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용 동향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깊숙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입사 서류도 잘 작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작성하셨던 친구들부터 이제 항공사 취업을 돕는 그런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를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항공사 취업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의 항공사 취업을 돕고 있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3년간 근무를 하였고 객실 부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여러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면접의 여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 지금이 될 때까지 제가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에도 지금 합격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돕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자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접수 날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 접수 날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제 준비할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두 개의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6개의 저비용 항공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접수 일정 되겠습니다. 언제 뜰까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언제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도 종종 자주 묻곤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요. 거기에도 자세하게 한번 접수 일정을 적어보았고 또한 그 접수 일정을 통해서 언제 준비하면 좋을지를 한번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대한항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2014년, 2014년, 그리고 2015, 16, 그리고 17년 이렇게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특징을 잘 아실 수 있겠는데요. 2013년과 2014년에 굉장히 많은 채용이 있었지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셔야 되겠지만 항공사는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채용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A380을 도입하면서 많은 수의 승무원을 채용했었습니다. 이런 항공기 도입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채용 소식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것이니까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조금 더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쉽게도 대한항공만 2017년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중반기에도 나오지 않아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항공사를 준비하는 승무원 준비생들이 가장 먼저 대한항공을 준비할 텐데요. 언제 그럼 대한항공이 이륙을 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까 A380이 항공기들을 도입하면서 많은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2017년에 채용을 안 하는 이유도 여러분 굉장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면 2016년 9월에 대한항공은 상파울루를 취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라고 하면 LA를 거쳐서 상파울루까지 보통 2번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복 2번의 노선이 되겠는데요. 아쉽게도 이 노선이 중단됨에 따라 채용이 지금 불가피하게 미뤄지고 있고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쉽게도 올해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중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제다도 취항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시엠립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도 취항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채용 공고가 당연히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아쉬운 점 때문에 대한항공이 지금 채용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다른 취항지도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지금 계속적으로 뽑고 있고요. 2016년에는 조금 아쉽게 한 번밖에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상반기, 중반기에 채용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소식이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A350-900이라는 최신형 항공기가 도입됨에 따라 승무원들의 채용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소식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그다음에 이스타항공, 티웨이, 그리고 에어서울까지 저비용 항공사가 이렇게 매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에는 벌써 이제 6개 항공사가 다 채용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서울도 발표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의 발전 또한 꼭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한 항공사를 지원할 때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도 대형 항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6개의 항공사 그리고 이제 에어포항까지 9월에 이륙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채용만큼이나 지금 저비용 항공사도 굉장히 많은 수의 항공객 이용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채용도 정확하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아직 채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눈여겨봐야 할 가장 큰 항공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보고 계시는 최근 동향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언제 채용이 되고 또는 어떤 자격 조건을 좀 알고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최근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의 방향성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최근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자로 스카이패치 서비스가 새롭게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1일 꿈의 항공기라고 하는 7879 드림라이너가 토론토 노선에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항공사 최초 노플라이 제도라는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스카이패치는 항공 문화에 대한 변화의 바람을 대한항공이 인지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5년에 비해서 50%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려동물을 함께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여행 문화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또한 그것을 캐치한 대한항공의 남다른 서비스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만 해도 25,000여 명의 그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한 그 여행 문화, 롤로족이라는 뭐 이런 문화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그런 문화에 대한 반영이 바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노후 비행기를 교체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모습에서 새롭게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을 모시고자 하는 대한항공의 그런 쾌적함과 또한 고객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문화이지요. 안전 문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내에서 음주나 폭행, 폭언을 통해서 고객 간의, 승객 간의 그런 싸움이 될 때가 종종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내에서 그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음주 문화로 인해서 승무원도 다치거나 아픈 그런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일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항공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네요. 일정 기간 동안 탑승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탑승을 배제하겠다는 대한항공의 의지가 돋보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을 이제는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데요. 대한항공을 이용할 고객이라면 이런 서비스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한항공의 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접수 기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는 상반기, 중반기에도 채용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보시면 2016년 상반기는 1월에 있었고요. 2016년 하반기에는 8월에 있었습니다. 보통 1, 2, 3월까지는 보통 상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 5, 6, 7 정도는 중반기, 그 이후에는 하반기로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반기인 6월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로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하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본인이 얼마만큼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은 상하반기 공통으로 나오는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제가 또 따로 특별하게 준비한 건 아닙니다. 항상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여러 비용 항공사가 채용 조건, 채용을 냈을 때의 그런 자격 조건, 그다음에 자격 요건, 그리고 필요한 기타 서류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자격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조사하는 것이 더욱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먼저이겠고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격 여부가 달려있겠죠. 그래서 지원 자격을 잘 살펴보고 4학년이든 3학년이든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지원 자격부터 살펴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자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우선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승무원으로서는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정수력이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를 할 때도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안 좋아서 저도 좀 안경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멀리 봐야 하고 또한 승객을 살펴야 되는 직무로서는 눈이 교정시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은 시력이 나쁘다 하더라도 교정시력만큼은 잘 조정을 해서 입사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8월 졸업 예정자 이렇게 보시면 한 학기를 보통 앞두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졸업자는 당연히 졸업을 하셨으니까 응시가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보통 3학년이라면 4학년 때 돼서 4학년 1학기가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어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렇게 토익 점수와 그다음에 토스, 그다음에 오픽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면 지원 자격이 있다라고 보통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적 조건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준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550점이 아니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대한항공에서는 토스가 6급 되겠습니다. 550점 정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수이기는 하나 대한항공에서는 조금 더 확연하게 쳐다보는 필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토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진급에 있어서 토익 스피킹 6급이 있지 않으면 대한항공은 진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지원할 때부터 토익 점수와 함께 토익 스피킹 점수까지도 함께 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점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확연히 합격의 조건은 아닌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서 이제 입사를 할 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대한항공에 있다 채용 순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우선 제출 서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입사 서류 이렇게 기타 서류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맨 처음 1차 면접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1차 면접이 합격되고 최종 면접 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이 합격해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1차 면접 때는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때까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 보셨다시피 토익 스피킹 이런 점수가 시험 그러니까 입사하기 전에 저희가 3차 면접이라면 그때까지도 충분히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할 거는 어학 성적표, 당연히 원본이 필요하고요.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대학 이상의 전 학력, 졸업 및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기타 자격증 4번이 되겠죠. 입사를 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 작성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실 때 자격증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간 자격증은 사실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민간 자격증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입력 가능한, 검색어로 조회했을 때 입력 가능한 것만 입력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자격증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고요. 국가 자격증이 아닐 경우에는 입력이 불가하고 또한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가능한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운전면허가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을 세분화시키고 자기의 직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을 제출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이거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응시를 하시거나 선생님이나 이런 어느 기업을 입사하시더라도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대상자라면 우대를 하고 있는 조건이 있는 만큼 한번 아버지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타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두 가지로 제가 빨간 줄을 제가 쳤지요. 한 부분은 영어 구술 성적 우수자, 그리고 하나는 무술 유단자 등 태권도나 검도, 유도, 합기도 등 자신의 체력을 그리고 자신의 다른 사람을 방어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즘 현재 여자분들도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호신술도 잘 배우고 계시는데요. 좀 그것을 뛰어넘어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나를 보호하고 또한 내가 지켜야 할, 내가 서비스해야 할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무술 유도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그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말 날이 갈수록 어떤 고객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몰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회사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에도 적혀 있듯이 본인이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좀 이것에 대한 자격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거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국내 항공사,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 8개 항공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어 구술, 성적 우대를 한다는 것은 꼭 잊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한항공에 대한 자격 조건 보셨죠? 토익 스피킹 6급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항공사는 토익 스피킹 6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니만큼 대한항공 입사를 고려하신다면 영어 성적에 대한, 영어 고술 성적에 대한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나이와 키, 그다음에 학력, 학점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한항공에서 성적에 대한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원하는 성적이 아니면 기준치가 아니면 서류에서 합격이 되지 않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학점에 대한 폐지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이, 서른인 거나 뭐 조금 그 아래라도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되었으니까 승무원이 되고 싶고자 하는 친구들은 도전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키는 162cm를 사실 예전에는 자격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162cm의 자격 조건도 지금 폐지된 만큼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학 성적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완화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영어를 조금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준비하셔서 대한항공 큰 회사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한항공은 보통 다른 기업과 달리 3차 면접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1차, 2차 면접으로 최종 면접을 이루고 최종 합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1차, 2차 면접을 하고 있고요. 3차 면접까지 진행하여서 신층적인 그 지원자의 모든 면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채용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항공은 우선 서류 접수가 가장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차 실무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 면접이 합격한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임원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임원 면접은 우선은 영어 고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고술 테스트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지를 직접 회사에서 직원이 직접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 대한항공에 입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지 등 자신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을 한글에서 영어로라도 잘 적어놓고 그것을 잘 기억한다면 충분히 임원 면접 전에 구술 테스트도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을 생각하시고 영어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자주 말씀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차 면접에는 가장 기본적인 면접복으로 1차 면접을 본 후에 2차 면접에서부터는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직접 입어보고 임원에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사의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승무원은 항공사의 가장 큰 이미지이고 또한 대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보다는 항공사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손님을 직접 맞이하는 승객을 맞이하는 최초의 회사 대표 이미지, 승무원으로서 그 이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구술까지 마치고 임원 면접을 본 후에 2차 합격이 된 후에는 3차 최종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에서는 최종 임원들이 다시 한번 면접을 보면서 인성, 사람의 됨됨이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데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2차가 다 된 경우에는 거의 많은 수의 탈락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3차 면접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와 최종 합격이 남아 있는데요. 자, 2016년 하반기부터는 2차 면접 후에는 반드시 체력 테스트와 수영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3차 임원 면접 후에 신체 검사와 체력 테스트, 수영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험한 회사로서는 체력이 어느 정도 좋을지, 그리고 수영은 가능한지, 물론 비상 착수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체력 조건과 가능 여부는 굉장히 회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 하반기부터는 대한항공에서는 3차 최종 면접 전에 체력 테스트와 수영 테스트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수영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못하시면 곤란하고요. 자유형으로 25m 정도를 완영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여름에 한 번 더 수영장에 가면서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그만큼 대한항공에서는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요. 1번은 그래서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2번은 입사 후 포부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 지원 동기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그런 경험을 잘 적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입사 후 자신의 어떻게 근무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근무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조금 더 적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항상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 자주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 1번과 2번에서 특히 2번은 항상 무엇을 하겠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예, 첫째, 둘째, 셋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글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안전을 지켜낼 것이고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없이 단순히 그냥 무엇을 하겠다라는 조건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내 경험이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일할 것이다 라는 그 방법론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잘하기로 유명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 8일 중국 초등학교와 27번째 아름다운 교실 자매 결연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달부터 로얄 비즈니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늘 제일 상을 많이 받는 아시아나항공이죠. 네,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여행사 친화적 항공사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항공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승객이 원하고 또한 승객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특화 서비스로도 굉장히 많고 유명한 항공사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저번에 마스크팩 서비스 때문에 한번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승객이 마스크팩을 얼굴에 덮고 있고 승무원이 자연스럽게 남자 승객이든 여자 승객이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온 승객에게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승객이 굉장히 만족할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강화를 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네요. 바로 로얄 비즈니스 서비스입니다. 로얄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비즈니스석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많은 돈을 내지 않으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함에 따라서 승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A380의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해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아무래도 조금의 돈을 더 내더라도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고 또한 이후에도 차후 아시아나항공의 단골 고객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로얄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될 건지 그리고 그것을 항상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시아나항공의 입사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한번 제안해 보시겠습니까? 자, 아시아나항공의 채용 분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와 중반기로 지금 벌써 두 번째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18일 날 상반기가 벌써 이제 끝났고요. 지금 6월 13일에서 29일까지 두 번째 중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 접수가 지금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면접을 볼 차례네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의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신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요. 자,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기 토익을 성적을 소시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대한항공 기억하시나요? 550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이렇게 몇 점이라고 점수를 이렇게 획일하게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학 성적 우수자 전형식 우대라고 적혀 있을 만큼 여전히 항공사에서는 어학 성적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조건보다도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내 안전 및 서비스의 업무에 적합한 시제 조건을 갖춘 분.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디스크가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디스크를 많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기내 안전에 맞는 실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뭐 척추측만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자신이 고치고 나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앞선다고 해도 사실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항공사로서의 승무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가 옛날에 뭐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 그 선반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승객에게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실질적 조건이라면 떨어뜨리거나 짐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안전에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항공사의 실질적 조건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정시력 1.0 이상이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영어 구술 성적표, 토익 스피킹이거나 오픽, 그 다음에 GSD 구술 시험 성적이 있으시면 반드시 입사 서류를 작성하실 때 기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서류 면접이 되시고 그 다음에 1차 면접 합격한 후에 그때 바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문 입사 지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 온라인 작성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장 문제이고 어렵지요. 보통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격증상, 봉사, 그다음에 경력 증명을 하려면 자신이 언제 근무를 했고 또한 어떤 일을 했고 또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작성을 하시고 또한 일했던 곳이라면 경력 증명을 먼저 발급 받으신 다음에 한 번에 입사 지원서 작성하실 때 입력하실 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보시는 것처럼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때는 이 입사 취소가 된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이겠죠. 아시아나항공 2015년에서 2017년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서류 되겠습니다. 어학성적표 당연히 원본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을 하시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가 다른 학문을 공부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예, 충분히 학교 증명서 성적은 내셔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적 증명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적 증명서를 볼 때 공부를 누구나 잘하고 싶겠지요. 4.5 만점에 그러나 4.5를 만점자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이 4.5에 예를 들어서 1.5나 1.0은 없겠지요. 그 부분은 학교에 대한 성실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1학년 때, 2학년 때 전문 학사든 학사이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때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전공이 저와 맞지 않아서 승무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공을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워서 승무원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서 그럼 전공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굉장히 승무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승무원의 직업이 실제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 서비스를 하고 기내 판매 서비스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대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거기에서 성실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적 증명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공부를 해서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격증 사본은 아까처럼 마찬가지고요. 잘 준비하셔서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에 해당하는 것을 4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지 못한 게 아마 확인됐을 겁니다. 예, 바로 경력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경력증명서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직무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서류, 1차 면접 때는 제출하지 않고요. 2차 최종 면접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력증명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경력증명이 선생님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조언을 하자면 한두 개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경력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기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가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경력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적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서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합격,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서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사의 이제 방향인데요. 대한항공은 사진을 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증명사진 제출해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증명사진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익 점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이 없지만 자신의 영어 성적을 말하지 않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학 성적 우수자 우대는 똑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017년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희망을 갖고 있는 항공사이죠. 아시아나항공은 A350-900을 도입을 함에 따라서 신규 취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신규 노선에 대한 취향이 저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계속 이뤄지고 싶죠? 최선을 다해서 이번 중반기에도 좋은 성적 있길 바랍니다. 자,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서류 전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 지원서 작성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실무 면접 후에 2차 임원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2차 임원 면접을 볼 때도 임원 구술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아시아나항공은 오픽, IL이거나 토스 5급 이상이 되면 영어 구술 테스트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실무 면접이 합격한 학생들은 그냥 있지 마시고요. 그냥 회사에 입사하셔서 직접적으로 대면하시면서 실수를 하면서 영어 면접을 구술 테스트 하시는 것보다는 필히 성적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영어 면접 구술 테스트는 패스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으실까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이 합격한 후에는 신체 검사, 그다음에 체력 테스트, 수영 테스트,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볼 수 없었던 인성 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마친 후에는 최종 합격에 가장 중요한 소식을 듣겠네요. 인성 검사는 계속적으로 지금 항공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항공사마다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인성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 됨됨이를 보고자 하는 그런 항공사의 의지라고 보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요. 승객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성실과 정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저는 항공사에 다니면서도 많은 체험을 했고요. 또한 승객의 앞에서도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잠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자신의 품성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인성검사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소서 항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나항공이 뜨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가 항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잘 살펴본다면 이후에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시고 준비하실 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미리 작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것을 그럼 우선 먼저 말씀드릴까요?
1번 본인의 특성과 성장 배경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2번 케빈 승무원에 대하여 케빈 승무원 지원 동기에 대해서 서술하여 주십시오. 1번과 2번은 늘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그때 항공사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항공사의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 3월 자기소개서 항목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800자 이내였고요. 2016년부터는 700자 이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자가 줄어드니까 조금 안심을 하시겠죠?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요. 우선은 뭐 항공사에서 그렇게 변화를 했으니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번 본인이 생각하는 케빈 승무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중반기에 나온 똑같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질문을 잘 정리했다가 나중에 잘 정리하신 다음에는 그다음에 입사 지원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4번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계십니까? 저는 수업을 하면서 너는 누구를 존경하고 있니? 라고 종종 저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그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어떻게 일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존경하며 그 사람을 왜 존경하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기회가 좋겠습니다. 자, 2015년 6월 3번, 4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2015년 10월, 많이 뽑았습니다. 자주 뽑았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700자 이내로 줄어들었고요. 1번, 2번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3번, 4번인데요. 3번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을 서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은 아시아항공에 제안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채용 동향에도 말씀드렸지요. 로얄 비즈니스 서비스가 실시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가 왜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페이츠 대한항공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항공사에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지원 동기도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항공 서류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항공사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파악도 또한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자소서를 쓰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항공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자소서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에 나왔었던 아시아항공의 자소서 항목입니다. 1번, 2번은 보시다시피 똑같지요? 그리고 3번은 케빈 승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아까도 나왔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4번은 아시아항공에 입사해서 어떻게 근무하실지, 근무하고 싶은지에 대한 입사 포부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겠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도 항공사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글을 쓰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많은지는 그 항공사의 흐름과 함께 여행에 대한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항공사의 서비스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서비스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이 굉장히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항공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아마 점점 더 채용이 많이 되더라도 항공사마다 다 기업 분석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입사가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017년 6월에 했었던 자소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번과 2번은 똑같지요. 그 다음에 3번은 바람직한 케빈 승무원 상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나왔었던 질문이고요. 4번 금방 1월에도 나왔었던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어떻게 직무를 하면서 내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써라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 더 좋겠는데요. 1번은 본인의 경험이고 또한 성격, 개성의 근거에서 써라는 얘기입니다. 제목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저는 제목이 아니라 그 밑에 가로 내용이라고 봅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좋습니다. 개성의 근거에서라는 말을 썼다면 저는 경험도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했었던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항공사 지원 동기라고 쓸 때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트강을 자주 들으셨던 친구들은 느끼실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공사 승무원이 꿈이었고 그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항공운항과를 입학하였습니다. 항공사에 입학하기 위해서 항공서비스과나 항공운항과를 입학함에 따라 거기서 방소문을 배우게 되었고 서비스의 태도, 서비스의 매너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천명히 이야기할 때는 일반화되고 자기만의 경험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성, 내가 어떤 성격으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근거를 말한다면 저는 그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선택하고 싶네요. 자, 아시아나항공까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항공사, 대형 항공사를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발전을 함에 따라 두 항공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도 두 항공사만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첫 지원일 경우만 더 그럴 것이라 더 생각합니다. 그만큼 채용이 확대돼도 다른 기업에서 여성에 대한 취업이 어렵고 또한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항공사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한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 지원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채용수가 예전보다 많지 않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항공사에서 국내선 여객 점유율이 저비용 항공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한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56%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작전을 어떻게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공사의 흐름과 항공사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스쳐 지나지 마시고요. 항공사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연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한다면 아마 아시아나항공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어느 항공사도 자소서 문제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비행기 보유 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26대, 진에어 22대, 에어부산 18대, 이스타항공 17대, 키위항공 15대, 에어서울 3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62대 현재 대한항공 항공기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10월 기준이고요. 현재 제주항공은 2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12주년 되는 제주항공이 벌써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시면서 승무원의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무원은 사실 그렇게 편안하고 또한 우리가 쉬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전형 절차도 중요하고 또한 자격 조건도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많이 사직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좀 할까 말까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정규직화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긴 하나 정규직화되기도 사실 힘든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기간적인 것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객실 승무원 인턴만 2년이라는 기사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통 정규직이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송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 신체 조건처럼 기내 안전에 대한 모든 활동들을 다 이수해야 하고 서비스 교육도 무사히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라도 그리고 근무를 할 때 이런 기간적인 조건을 충분히 잘 해야 그다음에 정규직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별로 정규직 할 수 있는 기간적인 것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형 항공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인턴 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제게는 참 긴 것 같습니다. 제가 95년 입사할 때만이라도 3개월 정도는 교육을 받았고 3개월 인턴 훈련을 통해서 바로 정규직화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에서는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조금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상대적으로 조금 짧습니다. 1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가 항공사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든 대한항공이든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를 말할 때도 저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비용 항공사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항공사마다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저가보다는 저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회사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주항공은 2년, 그다음에 진에어 2년, 에어부산도 기간은 정규직하기가 2년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에어서울과 티웨이항공이 1년이고요. 이스타항공이 8개월로 가장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무원 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당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계약직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실수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잘 견딘다면 무난하게 정규직 객실 승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한 도전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항공사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준비 기간과 또한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잘 안다면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채용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좋은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기를 기대합니다. 항공사에 입사의 꿈을 버리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국내가 아닌 또한 다른 해외에서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공사 취업을 돕는 페이스북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